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지금 이 순간, 저는 마음이 무너져 내린 채로 식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통장 내역서를 앞에 펼쳐놓고 있는데 눈이 자꾸만 흐려져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제가 하루하루 아등바등 벌어들인 월급인데 어디로 흘러간 건지 알 수 없는 결제 내역이 줄줄이 찍혀 있더군요. 점심때 허겁지겁 먹은 구내식당 미역국 맛이 아직 입안에서 남아있는데 속은 이미 다 뒤틀려 버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 단순히 생활비가 늘어난 줄 알았습니다. 물가가 올랐으니 당연하다 여기고 더 아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오늘 발견한 건 달랐습니다. 내역서 한 줄에 떡하니 찍혀있던 건 낯선 여성 편집숍 이름. 포인트 적립 칸에는 제 이름이 아니라 YJ라는 이니셜이 남아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웅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끝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설마 제 머릿속은 믿기 싫다는 생각과 그래도 혹시나 하는 억지스러운 변명으로 뒤엉켰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떠오르는 리본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집쓰레기 봉투에 섞여있던 반짝이는 금색 리본. 그걸 보고는 남편이 내 생일을 준비하나? 라는 짧은 기대를 했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리본과 오늘의 영수증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분노가 제 속을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침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얘야 힘들지. 그래도 여자가 좀 더 고생해야 가정이 편한 법이야. 우리 아들은 운이 아직 안 풀려서 그렇지 능력 없는 사람 아니야. 저는 잠시 숨을 고르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 지금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 돈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은 둥 마는 둥 특유의 단호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며느리라면 당연히 집을 지탱해야지. 내가 버티면 우리 아들이 일어설 거다. 그때 옆에 있던 남편이 휴대폰 게임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도 않은 채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엄마 말 틀린 거 없잖아.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되지. 그 말은 제 가슴을 송곳처럼 찔러 들어왔습니다. 순간 목구멍이 막히는 듯 답답했습니다. 제 눈앞에서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수화기 너머로 계속 여자가 더 고생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제 존재는 그들의 머릿속에서 단순히 벌어다주는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물을 꿀꺽 삼켰지만 속에서 불길 같은 열기가 올라오는 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기저기서 모아둔 영수증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 사이에서 반짝이는 리본 스티커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리본은 마치 제 속을 비웃듯 번쩍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가슴은 마구 요동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끝까지 버텨내야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혼자서는 벅찹니다. 저 혼자 이 싸움을 버티기엔 벅찹니다. 여러분이 구독으로 함께 해주셔야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누군가가 어떻게 무너져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희 채널은 매일 새로운 가족 이야기를 업데이트합니다. 오늘 제 얘기는 남편이 돈도 못 벌면서 제 월급으로 다른 여자에게 선물을 사주고 그걸 감사는 시어머니와 제가 맞서 싸우는 과정입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제가 어떻게 이 분노를 사이다처럼 터뜨리는지 함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남편은 올해로 37, 제가 처음 그를 만났을 때만 해도 성실하고 든든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옆에 앉아있는 그는 하루 종일 집안에 틀어박혀 TV와 게임에만 빠져 사는 백수 그 자체였습니다. 회사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지 벌써 1년, 그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퇴근 후 늦은 밤에라도 구직 사이트를 열어 여기 괜찮은 공고 떴네. 한번 지원해봐라고 말하면 남편은 늘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 뽑겠어?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 내 월급으로도 지금까지 잘 버텼잖아.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도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일어나겠지 하는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 저는 아침 7시에 출근해 밤 9시에 퇴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회사에선 보고서에 시달리고 팀장 눈치에 시달리며
하루 종일 서류와 씨름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동료들이 밥 먹으러 가면 저는 자리에서 김밥을 씹으며 문서 결제를 올렸습니다. 퇴근길엔 꼭 마트를 들러 장을 봤습니다. 그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오르며 오늘은 그냥 쓰러지듯 눕고 싶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죠. 그런데 집에 도착하면 TV 앞에 앉아 과자를 씹으며 게임을 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설거지조차 손대지 않은 싱크대, 빨래가 쌓인 베란다. 여보, 오늘은 욕실 청소 좀 해주지 그랬어. 제가 말하면 그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허리 아파서 못했어. 내일 하지 뭐. 하지만 그 내일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의 전화가 더 큰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얘야, 내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렇게 피곤하다고 하니?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은 아직 운이 안 풀린 것뿐이니 조금만 더 고생해. 저는 전화를 붙들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제가 힘들다 말할수록 시어머니는 되레 내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몰아갔습니다. 며느리가 살림을 짊어져야 집안 기운이 산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집안의 노예처럼 여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생활비가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저는 예전과 같은 금액을 장바구니에 쓰고 있었는데 잔액이 훨씬 빨리 바닥나더군요. 처음엔 물가가 오른 탓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장부를 꼼꼼히 적어 내려가다 보니 이상한 구멍이 보였습니다. 제가 쓰지 않은 결제 내역이 몇 건 찍혀 있었던 겁니다. 카드 명세서에 찍힌 가게 이름은 여성 편집숍, 케이크 전문점, 꽃집. 그것도 대부분 평일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그 시간 저는 회사에서 회의하거나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처음엔 남편이 내 생일을 준비하나 싶었습니다. 혹은 결혼기념일 선물인가? 기대도 했습니다. 쓰레기 봉투에서 반짝이는 리본 조각을 발견했을 때도 잠시 설렘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제 이름이 아닌 낯선 이니셜 YJ. 남편이 제 카드로 결제하면서 적립 이름은 엉뚱한 사람 이름을 적어 놓았던 겁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여느 때처럼 텔레비전을 보며 젓가락을 놀렸습니다. 오늘 회사 힘들었냐? 그가 무심히 묻더군요. 저는 그 말이 도저히 위로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회사라는 단어가 나온 것 자체가 우스웠습니다. 저는 그에게 대답 대신 밥그릇을 천천히 밀어냈습니다. 수저를 놓는 제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일해도 모자라는데 내가 내 돈으로 다른 여자를 챙겨.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 치미는 분노가 목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아직은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날 밤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카드 내역서를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손끝이 바짝 말라붙은 듯 까슬거렸습니다. 모니터 불빛 아래에서 또렷하게 빛나는 YJ라는 글자가 제 눈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다짐이 생겼습니다. 더는 참지 않겠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내 월급으로, 내 노동으로, 내가 흘린 눈물로 번 돈을 엉뚱한 곳에 쓰게 둘 수는 없다. 언젠가 그 사실을 그의 눈앞에 들이밀고 모든 걸 뒤집어 엎겠다고. 의심은 늘 사소한 데서 시작됩니다. 처음엔 설마라는 생각으로 무시했지만 작은 구멍을 방치하면 언젠가는 거대한 균열이 되더군요. 제 경우도 그랬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뒤적이던 어느 날 익숙하지 않은 결제 내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일 오후 2시 여성 편집쇼. 그 시각 저는 회사 회의실에서 팀장 눈치를 보며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었죠. 분명 제가 결제할 수 없는 시간대였습니다. 그제야 퍼뜩 떠올랐습니다. 쓰레기 봉투 속에서 반짝이던 금색 리본 조각, 생전 가본 적 없는 케이크 전문점 포장 박스, 그리고 침대 밑에 굴러다니던 영수증 한 장. 그 모든 단서들이 하나의 줄로 연결되는 듯 했어요. 설마 아닐 거야. 스스로를 수십 번 달래도 손끝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영수증을 모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케이크 전문점, 꽃집, 옷가게. 이상하게도 패턴이 보였습니다. 제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는 날을 전후해
꼭 그 시간대에 맞춰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던 겁니다. 처음엔 그냥 자신을 위로하려 했습니다. 혹시 내 선물일까? 결혼기념일 준비하나? 하지만 곧 모든 게 산산이 깨졌습니다. 포인트 적립란에 찍힌 이름이 문제였습니다. 제 이름이 아니라 낯선 이니셜 YJ. 그 이니셜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YJ라니 대체 누구일까요? 저는 그날 이후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를 곱씹게 되었습니다. 낮잠만 자는 줄 알았던 오후 시간, 갑자기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나가던 그의 모습. 그리고 며칠 후 돌아오면 새로 산 듯 보이는 물건들이 슬쩍 집안 구석에 자리하고 있던 장면들. 다 제 착각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일부러 회사에서 반차를 내고 조용히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 남편은 슬쩍 외출복으로 갈아입더니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어 귀에 울릴 정도였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명세서에 찍힌 그 여성 편집쇼. 쇼윈도 너머로 남편은 어떤 여자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또렷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웃는 그녀의 모습이 스쳤습니다. 남편은 제 카드로 계산을 마치더니 매장 직원에게 포인트는 YJ로 적립해주세요라고 말하더군요. 그 순간 제 다리는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손에 쥔 커피잔은 식어 있었고 눈에서는 알 수 없는 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건 하나였습니다. 내 돈으로 내 노동으로 내가 감히 다른 여자에게 선물을. 가슴이 콱 막히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그날 저녁 아무렇지 않게 집에 돌아온 남편은 거실 소파에 털썩 앉더니 오늘 뭐 먹어?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저를 들 힘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눈치도 못 채고 과자를 뜯어 먹으며 TV를 켰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똑똑히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무턱대고 소리칠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아른거렸습니다. 여자가 좀 더 고생해야지. 분명 따지고 들면 또다시 내가 참아라는 소리만 들을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기로 했습니다. 영수증, 명세서, 심지어 그날 본 장면까지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부부싸움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 전체를 걸고 반드시 끝장을 봐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가 제 앞에서 발뺌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들이밀 순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억지로 몸을 일으켜 출근을 했습니다. 버스 창가에 앉아 멍하니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카드 내역과 영수증뿐이었습니다. 팀장이 보고서를 독촉하는 목소리도 동료들이 주말 계획을 이야기하는 소리도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는 몰래 서랍 깊숙이 상자를 만들어 영수증과 내역서를 하나씩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꺼내 들이밀 그날을 위해서요. 하지만 그 과정은 제게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저를 대했습니다. 오늘 회사는 어땠어? 라는 무심한 질문에 속으로는 내가 내 돈으로 누구와 웃었는지 내가 다 아는데 하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술을 깨물며 그냥 바빴어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그 대답에 별다른 관심도 없이 TV 채널을 돌리거나 게임을 켰습니다. 제가 어떤 감정을 삼키고 있는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또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얘야, 너는 며느리 복이 참 없는 줄 알아야 해. 우리 아들처럼 착한 사람이 어딨니?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다. 그 말이 제 귀에는 너는 죽을 때까지 고생해라라는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꽉 쥐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지칩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니? 내가 여자니까 집안일을 더 짊어지는 게 당연하지.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점점 두 가지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하나는 깊은 절망이었고 또 하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쉴 틈 없이 일하며 돈을 벌었고 밤에는 서랍 속 상자를 열어 영수증을 들여다보며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제 손끝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며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 안에서 반짝이는 카드 명세서와 영수증 몇 장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지만 이내 조용히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분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여성 편집숍, 꽃집, 케이크 전문점, 그리고 또박또박 적혀있는 포인트 적립 YJ. 제 눈에서는 눈물이 아닌 뜨거운 분노가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이다. 더는 참지 않는다. 너와 내 어머니가 아무리 날 짓밟아도 나는 더 이상 그 희생자가 아니야.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은 떨렸지만 동시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랍 속 상자에 새로운 증거가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 이 모든 것을 펼쳐놓고 진실을 폭로하겠다고. 그 순간부터 저는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싸우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힘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 한복판에서 저는 홀로 앉아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간다. 반드시 끝장을 본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밤에는 증거를 모으는 차가운 수사관처럼 살았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왜 요즘 그렇게 말수가 줄었는지 몰랐을 겁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웃지 않았습니다. 웃음이 제 입가에 맺히기 전에 머릿속으로는 오늘 또 어디에서 내 돈이 빠져나갔을까 하는 계산이 먼저 들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면 서랍 속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빼곡히 쌓인 영수증과 카드 내역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날짜를 적고 가게 이름을 원으로 표시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변명할 구멍을 막기 위해서였죠. 종이 한 장, 문자 한 줄도 놓치지 않고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힘이 자라나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다가 저녁이면 게임을 하고 가끔 친구들을 만난다며 나갔다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제가 저녁을 준비해주면 대수롭지 않게 젓가락을 놀리며 투덜댔습니다. 반찬이 왜 이렇게 짜? 너 회사에서 일만 하니까 입맛도 변했나 보다. 저는 그 말에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 속에서 불같은 분노가 치솟았지만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지금은 증거를 더 모아야 할 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죠.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훑더니 대뜸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요즘 왜 그렇게 말라 빠졌니? 내가 집안일을 좀 더 신경 써야지. 우리 아들 얼굴이 초췌해졌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제 얼굴은 초췌해도 상관없고 제 몸은 무너져도 괜찮은 건가요? 저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루 12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집안일까지 다 하려니 너무 벅찹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며느리라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여자가 고생을 해야 집안이 굴러가는 거야. 그 옆에서 남편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말 틀린 거 없잖아.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이름을 달고 제 옆에 서 있었지만 사실은 시어머니의 아들이자 다른 여자에게 선물을 바치는 배신자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 꺼진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습니다. 남편은 골아떨어져 코를 골았고 시어머니의 말은 제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고생해야 한다. 도대체 왜 제 희생이 당연시되는 걸까요? 제 노동, 제 땀, 제 눈물은 왜 아무 가치도 없는 걸까요?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저는 서랍 속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빼곡히 쌓인 영수증 위에
오늘 시어머니와의 대화까지 적어 내려갔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드러내 보여줄 날이 올 거라 믿으면서요. 제 안에서는 이제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삶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남편과 시어머니의 희생양으로 남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아이도 제 미래도 제 자존심도 이대로 짓밟히게 둘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간다. 그 다짐은 점점 더 제 가슴 속에서 커져만 갔습니다. 제가 버티는 한계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고 퇴근 후 집에 돌아와도 쉬지를 못했습니다. 집안일은 여전히 제 몫이었고 남편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마치 제가 두 집 살림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낮에는 회사, 밤에는 집. 그 사이에서 저는 제 자신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제 고생을 모른 채 했습니다. 오히려 어느 날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너 요즘 얼굴 왜 이렇게 퀭하냐? 화장 좀 하고 다녀. 회사 사람들이 다 너 피곤해 보인다고 하겠다. 그 말이 무슨 칭찬인 줄 아는 건지 조롱인 줄 아는 건지 순간 알 수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내가 왜 이렇게 퀭한지 내가 제일 잘 알 텐데라는 생각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증거를 쥐고 있는 이상 언젠가는 한 번에 보여줄 기회가 올 테니까요. 어느 날 퇴근길 카드사에 말림이 떴습니다. 승인 플라워샵 58,000원. 시간은 오후 3시 15분. 저는 그 시간에 사무실에서 팀장 앞에서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곧장 휴게실로 뛰어나가 앱을 열어 결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가게 이름 옆에는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포인트 적립 YJ. 그제야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 기분 탓도 오해도 아니었습니다. 제 돈이, 제 노동이 분명히 다른 여자에게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일부러 퇴근을 서둘러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에 달콤한 꽃향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커다란 꽃다발이 놓여 있었고 옆에는 케이크 박스가 덩그러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남편은 태연하게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거? 그냥 샀어. 내가 요즘 힘들어 보여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눈가까지 차올랐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냐? 하지만 저는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 저는 꽃다발 포장지 속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예상대로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거기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포인트 적립 YJ.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종이를 구겨 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젠 빠져나갈 수 없어. 다음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얘야,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하니? 내가 며느리면 좀 더 참아야지. 남편이 놀고 있는 것도 다 운이 안 풀려서 그런 거야.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는 못 참습니다. 제가 번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걸 감싸고만 계실 겁니까? 하지만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돈 좀 쓰는 게 뭐 어때서? 여자가 속이 그렇게 좁아서야 집안을 못 지켜. 내가 며느리라면 고생 좀 더 하거라.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이건 단순히 남편과의 문제가 아니라 시어머니까지 얽혀있는 싸움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이들은 제 노동을 평생 당연시할 겁니다. 제 삶은 송두리째 빼앗기고 말겠죠. 저는 더 이상 희생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다짐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끝까지 가겠다. 이제 정말 끝장을 보겠다. 제가 모아둔 증거들은 이미 상자 한가득이 되었습니다. 영수증, 카드 내역서, 꽃집과 편집숍의 결제 기록까지. 저는 매일 밤마다 서랍을 열고 종이들을 한 장씩 꺼내 정리했습니다. 하나하나를 손에 쥘 때마다 분노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히 부부싸움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걸고 싸워야 하는 전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비틀거리며 소파에 털썩 앉더니 저를 보며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야, 내 월급날 언제야?
이번 달은 좀 빠듯하네. 그 순간 제 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내 월급날?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는 우리 월급이 아니라 내 월급이라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내가 벌어온 돈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무렇지 않게 인정하는 뻔뻔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야. 그런데 왜? 남편은 태연하게 웃으며 그냥 물어본 거지. 별일 아니야라며 대화를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이미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또다시 집에 오셨습니다. 거실에 앉아 대뜸 말씀하시더군요. 얘야, 너는 며느리 복이 참 많아. 우리 아들이 이렇게 착하게 집에만 있는 것도 사실은 내 걱정돼서 그런 거다. 밖에 나가서 험한 꼴 당할까봐 집에 머무는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이 뒤집혔습니다. 착하다고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제 돈으로 다른 여자에게 선물하는 사람이 착합니까? 저는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일해서 번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는데 저보고 계속 참으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말을 끊으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여자가 너무 따지면 집안 기운이 사나워진다. 며느리라면 참고 고생해야 하는 거야. 옆에서 남편은 그 대화에 끼어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 말에 맞장구 치듯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엄마 말이 맞아.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하면 안 되냐? 그 말이 제 귀에 꽂히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남편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미안함도 책임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무기력과 무관심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차갑게 식은 거실에 앉아 서랍 속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쌓여있는 증거들을 한 장 한 장 꺼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곧 끝이야. 이걸로 너희를 무너뜨릴 거야.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퀭한 눈빛 속에서 낯선 힘이 번쩍이는 걸 보았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손끝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더 맑아졌습니다. 제가 어떤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제 분명히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 끝까지 간다. 이제 더는 물러서지 않는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던 피해자가 아니라 냉철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틈날 때마다 휴대폰으로 카드사 앱을 여러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알림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또 하나의 증거가 쌓이는 것이라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승인 베이커리 42,000원이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시각은 오후 3시 45분. 그 시간 저는 분명 회사 회의실에서 팀장 눈치를 보며 PPT를 넘기고 있었죠. 그 알림을 보는 순간 제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또야? 이번엔 케이크.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꾹 눌러 저장해 두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농담을 던지며 웃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귓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심장의 쿵쿵거림만이 제 온몸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보니 식탁 위에 하얀 케이크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힘들어 보여서 케이크 하나 샀어. 같이 먹자. 그의 눈빛은 뻔뻔할 정도로 담담했습니다. 저는 상자를 열어 케이크를 바라봤습니다. 하얀 생크림 위에 빨간 딸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금박 장식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역겨웠습니다. 왜냐하면 상자 속에 끼워진 영수증 한 장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포인트 적립 YJ.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케이크를 잘라 접시에 담아주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달콤하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는 한 입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포크를 든 손은 차갑게 떨렸습니다.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라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주말, 시어머니가 집에 들르셨습니다. 케이크 상자를 본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힐책했습니다.
얘야, 남편이 이렇게라도 챙겨주는데 내가 뭐가 불만이냐? 우리 아들이 마음 씀씀이가 참 깊다. 그 말에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깊다니요? 제 돈으로 제 노동으로 다른 여자를 위해 산 케이크인데 하지만 시어머니는 진실 따위 알지 못한 채 아들만 감쌌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말 맞잖아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더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그래, 지금은 내가 웃어라. 하지만 곧 너희 얼굴에서 그 웃음이 사라질 날이 올 거다. 저는 시어머니가 떠난 후 케이크 상자에 있던 영수증을 서랍 속 상자에 넣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더 이상 구멍이 없는 완벽한 모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참아온 건 이 순간을 위해서다. 이제 곧 모든 걸 폭로하겠다. 제가 서랍 속 상자에 모은 영수증과 내역들은 어느새 한 뼘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동시에 그 두께만큼 제 결심도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핑계도 그 어떤 거짓말도 통하지 않을 만큼의 증거가 제 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얕잡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식탁에 앉더니 또다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얘야, 내가 며느리라면 고생을 더 해야 하는 거야. 남자는 원래 큰일을 하기 전에 운이 트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우리 아들은 지금 준비하는 중이니 너는 더 버텨야 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치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최소한의 방어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은 무심했고 그의 태도는 무책임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도 제 월급으로 충당하고 집안일까지 모두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상입니까? 그러나 시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돈이야 쓰면 되는 거지. 여자가 그렇게 따지면 집안이 무너져. 내가 며느리라면 좀 더 큰 그릇이 돼야지. 그 옆에서 남편이 제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말이 틀린 거 없잖아. 넌 왜 이렇게 예민하냐? 순간 제 속에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내 남편이자 내 삶의 동반자라는 사람이 내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시어머니의 방패막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폭로하고 싶었습니다. 서랍 속 상자를 꺼내와 영수증과 내역서를 식탁 위에 쏟아붓고 봐라. 이게 다 내가 내 돈으로 다른 여자에게 쓴 기록이다.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저는 서랍 속 증거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제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지다. 더는 오래 참지 않겠다. 저는 증거 하나하나를 다시 확인하며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날짜별, 금액별, 장소별. 완벽한 구조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남편과 시어머니가 발뺌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저는 마음속에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넌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넌 이제 심판자다. 그 목소리는 제 눈물을 말리고 제 분노를 다잡아 주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속삭였습니다. 곧 끝난다. 내가 반드시 끝장을 본다. 서랍 속 증거들을 정리하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그 상자를 열 때마다 두려움보다 묘한 안도감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래, 내가 미쳐서 의심하는 게 아니었어. 다 사실이야. 손끝에 닿는 영수증과 내역서들이 저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남편은 또다시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더니 현관에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지갑을 주워들자 안에 있던 영수증 몇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제 눈은 순식간에 그 글자를 읽어냈습니다. 편집숍, 포인트 적립 YJ.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젠 숨길 생각조차 안 하는구나. 저는 그 영수증을 손에 꼭 쥐고 서랍 속 상자에 넣었습니다. 증거는 이미 차고 넘쳤지만 더 많이 쌓일수록 좋았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당당했고 저를 가르치려 드는 톤이었습니다. 얘야, 남편이 집에만 있는 게 그렇게 불만이냐? 내가 더 고생하면 그게 다 복이 돼서 돌아올 거다.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번 돈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돈이야 쓰라고 있는 거지. 여자가 그깟 돈 때문에 그렇게 날카롭게 굴면 쓰나. 그 말은 제 속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안에서 제 희생이 존중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내 편이 아니었고 시어머니는 아들의 방패가 되어 저를 죄인으로 몰았습니다. 그들의 세계에서는 제가 번 돈은 당연히 내어주어야 할 희생이었고 제가 흘린 땀은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종이와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영수증 더미를 옆에 놓고 하나하나 날짜와 금액, 장소를 표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 1 편집숍 12만 원, 포인트 적립 YJ. 5월 1 플라워샵 58,000원, 포인트 적립 YJ. 숫자와 글자가 줄줄이 적혀 내려갈수록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무기력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와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잠시 후 거실에서 남편이 깨어나 중얼거렸습니다. 뭐해? 아직도 이래?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만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 몰라. 내가 내 돈으로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곧 알게 될 거야.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증거를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 그 순간이 오면 남편도 시어머니도 더는 발뺌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날카로운 칼날을 손에 쥔 사람처럼 떨리는 손끝을 꽉 움켜쥐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고지다. 곧 이 집의 가면을 벗겨내겠다. 제가 모은 증거는 이제 완벽한 무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수증, 카드 내역, 꽃집과 편집숍의 기록들, 그리고 남편이 무심코 흘린 지갑 속 종이까지. 날짜별로 정리된 표는 마치 누군가의 죄목을 나열한 판결문 같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제 눈빛은 어느새 흔들림 없는 냉정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퇴근하자마자 식탁 위에 앉아 밥을 먹으려 했습니다. 남편은 반쯤 누운 자세로 TV를 보다가 투덜대듯 말했습니다. 반찬이 왜 이렇게 짜? 회사에서 뭐 배워오는 거 없냐? 그 말에 젓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시달리고 집안일까지 다 해내며 이제는 내 돈으로 다른 여자까지 챙기고 있으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고작 반찬 타박이라니. 잠시 후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켜진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단호했습니다. 얘야, 내가 그렇게 예민하게 굴면 집안이 망하는 거다. 우리 아들이 지금 운이 안 풀린 것뿐이니 내가 좀 더 고생해야지.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번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내가 돈 때문에 그렇게 날카로워서야 어디 쓰겠니? 여자가 좀 크게 봐야지. 남편은 옆에서 시어머니 말에 맞장구 쳤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너는 왜 그렇게 꼬치꼬치 따져? 저는 그 순간 제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는지, 내 인생을 함께하기로 한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오래 억눌려 있던 분노가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따져야겠어. 따지지 않으면 나는 그냥 봉이니까. 남편은 제 얼굴을 잠시 쳐다보다가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태도가 제게는 너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상자를 열어 증거들을 꺼내놓고 하나하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 손끝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이젠 때가 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아무리 저를 얕잡아보고 제 희생을 당연시한다 해도 저는 이제 무너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골아떨어진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코를 골며 자는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평화 뒤에 숨어있는 그의 배신을 생각하니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곧 내가 깜짝 놀라게 될 날이 올 거야.
내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왔는지, 이제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게 될 거야. 그날 새벽 저는 마음속으로 최종 결심을 내렸습니다. 이 싸움을 끝내겠다. 더는 미루지 않겠다. 곧 모든 걸 폭로하고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서 진실을 드러내겠다.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차갑게 타오르는 불길이 더 이상 꺼지지 않을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제 마음속 시계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증거도 충분했고 제 의지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타이밍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곧 끝이야. 이 싸움을 내가 끝내겠다. 며칠 뒤 남편은 여느 때처럼 집에서 빈둥거리다 저녁 무렵 외출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옷차림이 말끔했습니다. 구겨진 티셔츠 대신 새로 산 듯한 셔츠, 헤어젤까지 발라 빗어넘긴 머리. 제 눈에는 너무도 낯설게 보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가 나간 뒤 곧장 뒤를 밟았습니다. 회사 동료에게 부탁해 반차를 낸 날이었죠. 남편은 익숙한 듯 편집숍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멀찍이 숨어서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매장 안에는 또다시 그녀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러나 영수증마다 이니셜을 남긴 그 여자. 남편은 환한 미소로 옷을 들어보이며 그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계산대 앞에서 똑같이 말했습니다. 포인트는 YJ로 적립해주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다리는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 내 입으로 증거를 또 남겨줘라. 내가 다 기억해두겠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상자에 새로운 기록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영수증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날짜와 금액, 그리고 남편의 행동까지 모두 정리해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야 남편도 시어머니도 발뺌하지 못할 테니까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집에 오셨습니다. 식탁에 앉자마자 또다시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얘야, 내가 돈 벌어서 우리 아들 챙기는 게 당연하지. 며느리라면 남편에게 아낌없이 주는 게 미덕이야. 그 말에 제 속은 들끓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정말 미덕이라고 생각하세요? 제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무슨 꼴을 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돈이야 흘러다니는 거지. 여자가 그깟 돈에 연연하면 복이 달아난다. 그 순간 옆에 있던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말이 맞잖아.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제 심장은 쿵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래, 이제 끝이다. 더 이상은 참을 이유가 없다. 그날 밤 저는 증거들을 모두 가방에 넣어 마침내 제가 준비해온 시간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날은 평일 저녁 회사에서 서둘러 퇴근한 뒤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무겁게 쌓인 증거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종이들이 흔들리며 사각거렸습니다. 제 심장은 쿵쿵 울렸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묘한 기대감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은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언제 또 오셨는지 부엌에는 반찬 그릇들이 늘어서 있었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혀를 찼습니다. 얘야, 너는 왜 그렇게 늦게 다니니? 며느리라면 남편 저녁부터 챙겨야지. 그 말의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번에는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당신. 이제는 제 얘기를 들어야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습니다. 남편은 게임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뭐가 그리 심각하다고 저리 겁을 주냐?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서랍 속 상자에서 가져온 영수증을 식탁 위에 차례대로 펼쳐놓았습니다. 6월 12일 땡땡 편집숍 12만 원. 포인트 적립 YJ. 6월 25일 땡땡 플라워샵 5만 8천 원. 포인트 적립 YJ. 7월 2일 땡땡 베이커리 4만 2천 원. 포인트 적립 YJ. 종이가 바람에 흩날리듯 식탁 위로 퍼졌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굳었고 시어머니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눈을 부릅뜨고 말했습니다. 보이시죠?
이건 다 제가 땀 흘려 번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아십니까?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선물을 사주고 있었습니다. 순간 남편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건 오해야. 그냥 친구 도와주려고 산 거야. 그러나 제 손에는 그의 거짓말을 무너뜨릴 증거가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켜고 카드사 앱 내역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포인트 적립 이름이 왜 내 이름이 아니라 YJ입니까? 왜 항상 오후 3시쯤 제가 회사에 있을 때 결제가 이루어집니까?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얘야, 그럴 리 없다. 내가 괜히 오해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지. 하지만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눈으로 보세요. 이건 오해가 아닙니다. 증거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제가 더 뭘 참아야 합니까? 남편은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고 그 순간 제 심장은 시끄럽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통쾌함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겁니다. 제 노동, 제 땀, 제 인생을 함부로 짓밟게 두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제 목소리는 거실 안을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식탁 위로 증거들이 흩날리자 공기는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차갑게 굳은 얼굴로 종이들을 내려다보았고 시어머니는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영수증에 찍힌 날짜와 금액, 그리고 낯선 이니셜은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6월 12일 땡땡 편집숍 12만 원. 포인트 적립 YJ. 6월 25일 땡땡 플라워샵 5만 8천 원. 포인트 적립 YJ. 7월 2일 땡땡 베이커리 4만 2천 원. 포인트 적립 YJ. 제가 또박또박 읽어 내려갈 때마다 남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얘야, 그건 뭔가 잘못된 거다. 누가 이름을 잘못 적은 게 아닐까? 라고 변명했지만 제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매번 제 카드로 결제하면서 포인트 적립 이름이 왜 항상 YJ입니까? 이게 단순한 실수라 생각하세요? 남편은 얼굴을 붉히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그냥 그 사람 이름으로 적립한 것뿐이야. 깊은 뜻은 없어. 하지만 제 속에서 오래 억눌러왔던 분노가 불길처럼 치솟아 올랐습니다. 깊은 뜻이 없다고. 내 돈으로, 내 노동으로 다른 여자에게 선물을 사주면서 그게 아무렇지 않다는 거야? 순간 시어머니가 제 말을 막아섰습니다. 너 지금 며느리가 어른 앞에서 말버릇이 그게 뭐냐? 여자가 그깟 돈 때문에 가정을 깨겠다는 거냐? 그 말은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꾹 참으며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돈이 아니라 제 존엄의 문제입니다. 제가 흘린 땀방울을 무시당하는 게 문제고 제 인생을 짓밟히는 게 문제입니다. 제 노동은 장난이 아닙니다.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마침내 제 결심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더는 속지 않겠습니다. 더는 제 인생을 당신들에게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오랜 시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짐이 조금씩 벗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눈빛은 단호했고 제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던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제 삶을 지킬 겁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며 가슴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오늘이 끝의 시작이다. 내 분노가 사이다처럼 터져나오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다. 그날 밤 식탁 위에 흩뿌려진 영수증들은 마치 심판의 증거물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남편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제가 몇 달 동안 어떤 눈물과 분노를 삼키며 살아왔는지 이 종이들이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입술을 달달 떨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나도 그냥 순간의 실수였어. 별 뜻은 없었다고. 하지만 저는 단호히 끊어냈습니다.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오랫동안
너무 계획적으로 반복됐습니다. 매달 월급날 전후로 빠져나간 돈, 꽃, 케이크, 옷이 모든 게 실수입니까?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었고 그 선택은 저를 짓밟는 배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다급하게 나섰습니다. 얘야, 아무리 그래도 남편 체면은 좀 살려줘야지. 이 집안 체면이 있잖니.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번 돈으로 다른 여자에게 선물을 하면서도 체면을 지킨다고요? 체면이란 이름으로 제 인생을 희생시키라고요? 이제는 저도 제 체면을 지켜야겠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그동안 눌려있던 울분이 폭발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시원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들의 희생양이 아닙니다. 제 돈, 제 노동, 제 인생은 제가 지킬 겁니다. 오늘 이후로는 제 길을 제가 선택합니다. 그리고 두 분이 무슨 말을 하든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움츠러드는 걸 보며 저는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더는 말이 없었습니다. 제 눈빛이 흔들리지 않자 그 어떤 꾸지람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듯 했습니다. 방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맑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몇 달 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지고 제 몸은 가볍게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제 분노는 마침내 사이다처럼 터져나왔고 저는 다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처럼 억울한 상황을 참고만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 말을 기억해 주세요. 침묵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나의 용기뿐입니다. 저는 마침내 제 목소리를 찾았고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 혼자 이 싸움을 버텨내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저와 같은 수많은 사연들이 세상에 더 크게 울려 퍼질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채널은 매일 새로운 가족 이야기를 업데이트합니다. 오늘 제 사연이 끝났다고 해도 내일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이 올라오니 구독하지 않으면 놓칩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제게는,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